한 사람 똑같은 하루 속에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내일도 우리는 곳에 있겠지. 우리나라는 교육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을 식민지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식민지 교육이요? 식민지 교육. 토론하고 제 의견은 저렇구나 하는 듣기 교육도 안 시켜요. 글 쓴 사람의 뜻, 주제를 파악하는 교육만 시켜요. 맞아요. 맨날 화자의 의도만 찾았어요. 인류대를 나오면은 성공할 확률이 확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인류대학 가면 성공합니다 라는 얘기가 옛날엔 맞았어요. 교육이 없는 나라 해결책을 제가 제시합니다. 아마 그러면 지금쯤 좀 궁금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런 교육 제도, 이런 교육 시스템 사회에서 잘 나라가 발전해 왔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과거에는 전 세계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렇죠? 그럴 때는 식민지 교육이라든가 대학 입시에 몰두하는 이런 교육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얘기를 많이 하면 과거에는 패스트 팔로우였는데 요즘은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First mover요? 네, 맞습니다. 기업 용어, 산업 용어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교육 용어로 더 중요합니다. 아, 왜냐하면 퍼스트 무버의 세대는 미래의 세대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과거에는요, 동네에 공장이 들어오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일거리가 생기니까. 그래서 공장에서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금요일 날 밤, 오늘 같은 밤에도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그걸 미덕이라고 생각했고, 그렇죠? 근면하고 성실했어요. 우리나라는 지난 70년 동안 그러한 근면 성실로 한 200등에서 10등까지 올라온 세계사에서 유례가 드문 아주 성공적인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동네에 공장이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대신 연구소가 들어오는 걸 좋아해요. 자, 근데 연구소에선 열심히 일하라는 소리 안 해요. 생각하라 그러지. 새로운 걸 만들어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think는 그 IBM의 슬로건이에요. IBM이 한 100년 전부터 think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오래전에 IBM이 광고를 냈대요. 이만 큰 신문에다가 think IBM.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역시 IBM이구나. 근데 며칠 있다가 똑같은 지면에다가 어느 회사가 똑같은 광고를 냈대요. Think different, Apple. 네, Think different가 애플의 슬로건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Think different도 이제는 아니다. Think first를 하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Think first하게 가르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알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파고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알파고 알파. 구글에서 네, 만든- 구글 그 회사에서 나중에 인수를 했죠. 알파고를 만든 사람은 데미스 하사비스라는 사람이에요. 하사비스. 하사비스가 만든 알파고랑 이세돌랑 싸운 거죠. 그렇죠? 근데 데미스 하사비스의 이력을 보면 좀 재밌어요. 13살에 체스를 굉장히 잘했나 봐요. 세계 2등. 와. 그 다음에 15살에 게임 개발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컴퓨터 학사를 했고, 와. 그 다음에 게임 회사를 창업했고요. 그리고 런던 대학 뇌과학 박사, 그리고 구글에다가 딥마인드라는 자기가 만든 회사를 5천억에 이제 팔았어요. 우리가 이제 데미스 하사비스를 보면서 야, 그래, 우리도 저런 사람이 필요해. 저런 게 영재야. 저런 데미스 하사비스 같은 사람이 100명, 1000명 나오면 우리나라는 잘 살게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저런 사람이 많으면 우리나라는 잘 살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영재들은
저렇게 못하죠. 그렇죠. 네.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요. 시스템도 안 돼 있고 복잡해요. 어린 나이에 체스를 저렇게 잘하면은 이제 부모님은 생각하겠죠. 아, 얘를 체스 챔피언으로 키워야 되겠다. 예. 그런데 얘가 한 중학교쯤에 체스도 그만두고 학업도 그만두고 게임 개발자가 된다 그래요. 또 그런 아이를 캠브리지 대학은 입학 허가를 내줘요. 그래 거기서 또 공부가 마치고 부모님도 그렇고 대학 시스템도 그렇고 사회 전체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하나도 가능한 게 없어요. 제가 이 글을 봤어요. 너무 재밌던데 세계적인 천재들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그 시리즈가 있어요. 스티브 잡스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뭐가 됐을까요? 그냥 잡스가 되고. 잡일이라 돼요. 벤처 사기꾼. 벤처 사기꾼 됐을 거다. 또 에디슨. 정말 발명한 에디슨은요. 전파상 주인이 됐을 거다.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슬픈 얘기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정말 엘비스 프레슬리는요. 어땠을 것 같아요? 브랜나로 기르는 사람. 밤무대를 바보잡. 전전할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사실 한국의 교육 환경과 또 사회 여건 이게 우회적으로 좀 꼬집어서 한 얘기인데 맞아요. 웃을 수는 없잖아요. 마냥 저희가 이 얘기를 듣고. 웃을 수도 없고 웃으면 안 되죠. 맞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니까. 이 현실에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 키우고 있으니까. 특히나 오늘은 저희 또 고3 수험생 우리 형빈 학생이랑 함께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다음 달이면 또 수능이고 네.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제 대학교 가는 전형도 조금 다양해졌고 그리고 다양한 기회들이 좀 많아지고 대학교도 많아지고 하지만 심적인 부담이 조금 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현민 학생에 대해서 알던 게 있는데 그 예전에 우리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가 막 대량 확산됐을 때 진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셨었죠. 네, 중학생 때?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 입시 지옥에서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사실 공부할 시간에 그런 거를 상상해보는 것조차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본인 인생이라든지 변화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어땠어요? 일단 코로나 나우를 하면서 느낀 점은 제가 처음에 코로나 나우를 시작할 때는 되게 개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그 분야에 지식이 많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고 뭔가 책임이 생기게 되니까 스스로 내가 공부를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코로나19 초반에 이제 대구 지역에서도 코로나19가 대규모로 이제 확산되면서 코로나19 정보를 좀 매일매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앱이 필요하다라는 니즈가 강했고 제가 그런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었고 그리고 컴퓨터 과학에서도 배우거나 스스로 공부한 게 많았기 때문에 팬데믹 문제를 기술로 풀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코로나 나우가 나오게 됐고 또 많은 사용자분들이 찾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작다 생각 안 들어요. 되게 작아가지고 이런 게 좀 키워가지고 이런 인스타 아이디를 통해서 이런 가독성을 좀 더 쉽게 사용자들이 볼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학교 친구들의 소식을 여기서 다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한 페이지에 그걸 다 보여주는 게 너무 정보량이 많잖아. 우리 학교 친구들 이게 눈에 띄기도 하고 소식도 눈에 띄는데 대신 전해드리면 약간 눈에 좀 안 띄는. SNS는 바뀌지만 우리 제품은 언제나 SNS에 난 말 안 해. 그거 학교에서 배우는 거나 학교 생활 자체를 제가 관심사로 만들어 버렸어요.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한다. 어떤 걸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없을까 해서 친구들이랑 또 웹사이트를 만들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거를 상당히 즐기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일에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지점이 기술로서 많아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건 너무 불편한데 이건 너무 반복적인데 하는 일들을 조금 이렇게 해볼 수는 없을까 해서 뭐 직접 친구들이랑 같이 기획도 해보고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빅테크 회사에서 짧게나마 또 근무를 해봤는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게 다 사실 코로나 나우 하나로 시작하게 되게
된 것 같아요. 야, 아니, 선생님 한 분 더 계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참고로 카이스트는 저런 학생을 원합니다. 모두 프로포즈가 왔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더 사랑하고 첨단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첨단만 쫓아가면 절대로 첨단을 못해요. 왜? 제가 그래봤어요. 저는 대학교에서 수십 년 동안에 첨단만 쫓아갔었어요. 근데 항상 가보면 미리 10년, 20년 미리 한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첨단으로 만들어라 하는 얘기를 해요. 이게 불광불급이라고 미쳐야 미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좋아하는 거에 미치면은 어느 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응. 어떤 거에 미쳤어요? 저요? 저 방송이에요. 아니, 진심입니다.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80 이야기를 지금 진심으로 열심히 지금 그래요. 필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80 이야기에 미치세요. 네. 미쳐요. 파이팅. 선생님, 제가 오늘 영주에 인삼밭에 갔다가 지금 80 이야기에서 주경야독 형설지공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랬더니 배에서 자꾸 소리가 나요. 맞아요. 꼬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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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르르. 아까부터 계속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먹으려고요. 간식을 준비했어요. 저도 우리 친구들 서랍장에 보면 내가 미리 식판 넣어놨어요. 자, 식판. 짜잔. 식판 올려주시고 제 간식을 여러분께 배분할게요. 갑자기 급식 이모가 된 것 같아요. 하나씩 줄게. 예. 자, 오늘의 간식 건강합니다. 짜잔. 뭐예요? 오늘 저희가 북송로에 공구 골목이 있는데요. 거기서 공구 모양의 빵이 있어요. 너무 특이하죠? 대구 하면 또 북송로 골목 빼놓을 수 없으니까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 식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선생님 가장 밝은 미소를 짓고 계신데요. 나르 씨가 배분하는 거예요? 네, 볼트랑 너트가 있고요. 요거는 뭐지? 몽키인가? 맞아요. 우와. 스패너예요. 네, 몽키 스패너 맞죠? 우와. 좀 많이 주세요. 아, 예. 선생님 식욕이 있으셨군요.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굿모닝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 정말 맛있다. 몽키 스패너를 정말 먹겠습니다. 맛있네. 맛있다. 우와. 너무 맛있다. 공구거리에 이게 약간 명물이군요. 명물이에요. 저희가 이제 뭐 도면만 있으면은 뭐든 다 만든다는 그 공구 골목이거든요. 그만큼 유명합니다. 북송로 공구 골목. 쇠로 많이 만들잖아요. 공구니까 그 주물로 이 빵을 넣어서 빵 틀 기계를 그거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붕어빵이라 생각했지 누가 이렇게 공구 모양의 틀을 만들까 생각했겠어요. 간식 너무 잘 준비했고요. 그쵸. 어쩌면 이 안에 뭔가 의미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빵 하나를 만들더라도 이 빵에 진심이셨던 것 같아요. 뭔가 좀 남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전략을 선택한 게 아닌가. Think first. 세계에서 최초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first mover 전략입니다. 북송로 자체가 한강이나 이제 최대 공구거리, 도면만 있으면 탱크도 만들 수 있다 할 정도로 이제 기술력을 상징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한마디로 이제 표현해 줄 수 있는 매개체가 바로 이제 공구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람들이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값이 저렴한 구움 과자 종류를 매칭을 해서 대중적이게 북송으로 소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구빵을 디자인하였습니다. 학교의 동료들이나 선후배들 졸업을 하면 다 이제 수도권으로 다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더라고요. 제 눈에는 지역에 아직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골목 문화도 있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매력을 좀 극대화를 해서 킬러 컨텐츠화 한다면 좀 더 가능성이 높고 매력적이지 않을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 제가 들으면서 예전에 고등학교 때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생각하는 것, 먼저 움직여 보는 것, 그런 것들을
완전히 증발시켰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를 해서 뭘 하고 싶은가 이런 어떤 동기 뭐 내지는 목적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공부하는 동력이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 자체를 아직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정해놓은 대로 따라와라. 그런 어떤 시스템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경주마처럼 달렸던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대학교로 가서는 아무도 그렇게 시키지 않으니까 이제 생각하는 방법 자체를 모른 채로 갑자기 자율에 맡겨버리니까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제 대학 생활을 되돌아보면 참 그런 게 좀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에 들어와서 자율이 주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오히려 거꾸로 무기력해졌다는 그런 말씀을 굉장히 해주셨는데 정확히 우리 교육의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해 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해결책을 제가 제시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사회를 학벌 사회로 보고요. 왜 학벌 사회냐면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어요. 1등, 2등, 3등, 4등.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건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학부모님이나 온 사회가 대학 입시에 이제 몰두하고 있죠. 뭐 정시, 수시의 비율이 어떠냐, 요즘은 킬러 문항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대학 입시부터 생겨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교에서는 딱 하나 할 수 있는 게 대학 입시 준비밖에 없어요. 미래학자 피터 드래커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1997년에 벌써 이 얘기를 했어요. 30년 후에는 대학들이 다 문을 닫을 거라고. 자, 30년 후면 몇 년 남았어요? 4년밖에 안 남았어요. 맞아요. 네, 30년 전에 그분이 대학들이 다 문을 닫을 거야.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다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맞아요. 4년 후에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대학들이 문 닫고 있으니까. 네, 대학의 위기는 확실히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그 학생 수가 줄고 있죠. 네. 요즘 그래서 벚꽃 엔딩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벚꽃지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고. 네. 너무 슬프네요. 맞아요. 굉장히 심각해요. 모 대학 교수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3년 전에 자기네 대학 정원이 120명이래요. 근데 120명이 다 등록했대요. 근데 2년 전에는 120명 중에서 100명이 등록했대요. 근데 작년에 몇 명이 등록했을 것 같아요? 120명? 100명? 몇 명? 80명. 80명? 한 그래도 절반. 50명? 예. 루카? 대학원생이니까? 네, 윤요? 10명. 오, 맞아요. 루카가 제일 잘 맞췄어요. 20명. 세상에. 진짜요?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네. 심각하죠? 맞아요. 심각해요. 그래서 교육 제도의 그리고 대학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 생각은 가장 핵심이 대학의 차별화예요. 차별화. 네. 대학을 이제 서열화 시키지 말자. 대학을 차별화시키자. 서열화될 땐 대학 입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차별화가 되면 대학 입시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중고등학교 교육이 살아나지 않겠다. 올바른 교육이 되지 않겠냐. 공부는 고3이 아니고 대학교 2학년 때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회는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들, 실력 사회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 아니고 연구 잘하고 일 잘하는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다 똑같아요. 단지 1등한 대학, 2등한 대학, 3등한 대학, 4등한 대학 이렇게 순서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 대학을 좀 그룹으로 좀 나누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연구 중심 대학. 예를 들어서 제가 속해 있는 카이스트라든가 연구 중심 대학을 원하는 대학은 연구를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그러면은 학부는 일단 확 줄이는 게 좋아요. 그리고 교수들은 학부 교육보다는 연구에 신경을 써요. 대학원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또 하나는 학부 중심 대학을 만드는, 교육 중심 대학을 만드는 거예요.
교육중심대학을 가면 이제 교수들은 4년 내내 학부 교육에 중점을 하게 돼요. 학부 교육을 잘 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고 그 사이에 적당하게 이제 혼합형 대학을 만드는 게 어떠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건 국가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대학을 차별화시키면은 연구를 잘하는 대학, 학부 교육을 잘하는 대학, 그리고 적당히 혼합형인 대학들이 있겠죠. 그러면 한 예로 이제 대전에는 충남대가 있고 카이스트가 있어요. 지금은 당연히 충남에서 제일 잘하는 학생들은 뭐 서울대나 카이스트 가는 걸 원하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 제도가 되면은 충남에서 대전에서 가장 잘하는 학생들이 충남대를 갈 수 있게. 언론을 보면은 특히 지역 거점 공립대학교들의 문제가 심각하고 미달인 학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때문에 사회에 충격을 많이 주고 있는데 서울권에 가야지만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서 어떻게든 지금 이제 서울 쪽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서울에 가게 되면은 이제 졸업하고 나서도 이제 진로가 좀 더 확고하게 나타날 것 같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서울 쪽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대구보다는 서울의 인프라가 더 좋고 대학 생활도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도 만나보고 싶고 하는 마음에 서울로 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까 많은 걸 듣고 보고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서울 가고 싶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를 빼놓고 나머지 9개를 지방 거점 국립대라 그래요. 네. 지거국이라고 줄여서. 지거국이라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커트라인이 높았죠. 근데 요즘은 인서울 바람으로 많이 떨어졌는데요. 저는 지거국을 굉장히 더욱더 강하게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리콘밸리 아세요? 네. 2차 대전 후에 그 당시는 좋은 직장들이 다 미국의 동부에 있었어요. 그래서 스탠포드 졸업생들조차도 다 동부로 직장을 찾아갔어요. 오늘날 인서울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 어느 스탠포드 대학 교수님이 생각한 거예요. 학생들한테 권해요. 야, 너희들 동부에 가서 직장을 찾지 말고 여기에 남아서 너희들 직장을 만들면 어떻겠냐. 창업을 해라. 라고 권하고 스탠포드 대학은 학교 부지에다가 창업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만들어줘요. 그게 오늘날 실리콘밸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교수가 터만 교수로 하고 그래서 그 슐레패커드의 스승이고 카이스트를 만들 초창기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럼 거꾸로 우리 경북대 특히 first think 무언가 생각해야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무언가 first thinker의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한 얼마나 되노? 지금 10초 정도 세팅해놨어. 첫 번째 자리 수정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해볼까? 지금 안 나네. 지 조정할까? 네. 이게 이제 픽앤플레이스라고 이제 로봇팔을 이용해서 A라는 물체를 집어서 B라는 위치로 옮기는 그런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저희 경북대학교에서는 지금 이렇게 공장 자동화를 위한 어떤 로봇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러한 로봇 시스템이 향후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자동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제 연구를 시작한 이유가 이제 경주에 터널이 있습니다. 원자력 터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실제 실시간 매핑과 정밀한 지도를 만드는 걸 저희가 원했었거든요.
사실 로봇공학과라고 이렇게 통합돼서 대학원에 같이 있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여러 가지 분야의 로봇들을 같이 볼 수 있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경북대여서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구중심 대학을 표방하고 있고 융합 학부를 2021년에 만들어서 저희들이 학과의 벽을 허물고 4차 산업 시대에 필요한 신기술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려고 학제를 개편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학과 중심으로 수업을 했던 시대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고 특히 우리가 학령 인구가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융합 학문에 대한 시도를 통해서 학생들의 관심을 지속히 끌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북콘밸리를 만들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경북콘밸리, 대구콘밸리.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지방에도 살아야죠. 네. 선생님, 저는 이제 곧 성인인데 좀 긍정적인 그런 제가 앞으로 또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조언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전공을 찾아서 대학을 가십시오. 대학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학의 전공이 중요합니다. 그 전공을 쫓아서 대학교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방송 임시과에 진학을 했거든요. 그 전공을 살린 거죠. 지금 좋아하는 일 하고 있잖아요. 성공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성공했죠. 네. 행복합니다. 맞습니다. 행복은 선택순이 아니잖아요. 이 문제는 개인이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해결책은 분명히 보이고 그 해결책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될 당위성도 있어요. 안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힘들어지니까 교육 제도를 올바르게 바꿀 기회입니다. 오늘 수업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대구가 더욱더 진정한 교육의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대구의 모든 학생들, 학부모님들 행복하고 교육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다 같이 화이팅! 화이팅! 교육이 살아라.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나 익숙한 안녕과 조금은 어색한 침묵들도 너와 나눴던 평범함들이 내게는 빛나는 설렘이